바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들어 주신 옆자리에 앉아 계시죠?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님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이걸로 쓰셔야겠네요. 네, 여기 마이크가 있는 걸 그랬어요.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부터 정상회의 일정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에 이번 방중에서 생각보다 진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교류 관련, 민간교류 관련 문화교류, 그 중에서도 한한령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사실상 양국의 문화교류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이 부분에 개선될 조짐을 좀 느끼셨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정도가 되면 좀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 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계신지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꽤 오래된 의제여서 사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 라고 계속 말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표현이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석자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또 한꺼번에 다 녹겠냐, 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직접 시 주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노력하겠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면 없다고 한 게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 점들을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도 갑자기 오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이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질서 있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겁니다. 조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나 방식이나 이건 뭐 또 분야마다 또 여러 가지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무한대로 또 할 수는 없는 게 또 그 사회주의 체제의 또 속성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또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 협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우리도 지금까지도 뭐 아예 제로 상태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이쪽 테이블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테이블 계신 SBS 강청화 기자님 먼저. 네. 예, SBS 강청화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께서 하신 말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모두 발언에서 발언을 했는데,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말이 이제 중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 사태라든지, 중일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나,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고, 또 회담에서는 또 그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죠. 착하게 잘 살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맞지요. 뭐 그걸 특정 사안에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저로서야 뭐 특별히 또 거기 반응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냥 공자 말씀이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대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사담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개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죠. 저도 저의 할 얘기를 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뭐 내밀한 얘기들은 또 비공개 석상에서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 뭐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핵 잠수함 문제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대 관심사에 대해서 존중받아야죠.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도 또 중국과의 관계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그러면서도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 또 타협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국가 간 관계다. 뭐 이렇게 직접 내가 말씀드렸죠. 각자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앞쪽 테이블, 이번에는 좀 제일 뒤쪽 테이블로 가볼까요? 9번 테이블이 저한테 가장 멀 것 같은데, 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님? 네. 제일 멀리 계십니다. 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방중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안정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된 부분이 성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한중이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런 결론이 좀 도출됐는데요. 어떤 창의적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또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이거 연관된 질문인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언급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오히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후퇴됐다 이런 상반된 평가도 있는데요.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두 정상께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인식을 좀 모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상 간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법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죠. 시 주석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행동은 쉽지 않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다리라도 따다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신뢰는 그렇게 쉽게 말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중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상대 국가를 또 상대 국가 국민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막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거래야 있을 수 있겠지만 거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쌍방이 모두 도움되는 일을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도 차이가 있지요. 다른 점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고 또 공통의 과제도 있고 또 서로 함께 좋아하는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들은 좀 줄여나가고 또 갈등적 요소는 또 최소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는 또 함께 힘써 노력하고 또 이러다 보면 관계는 개선이 되겠죠. 큰 방향이 어긋나는 쪽으로 가느냐 또 함께하는 쪽으로 가느냐 이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정상 간의 신뢰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민들의 마인드겠죠. 싫어하는 마인드를 갖느냐 아니면 공감하고 존중하는 마인드를 갖느냐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이 정말로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세계 최대 거대한 시장이죠. 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입니다. 거기를 왜 우리가 배척합니까? 거기를 빼놓고 뭐하러 저기 멀리 가서 고생합니까? 물론 먼 곳도 버릴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저 거대한 가능성 잠재력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배척할 필요는 없죠. 국가 지도자가 그런 행태를 보이면 국민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고생하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의 신뢰 회복, 또 한국과 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인식, 공감을 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서는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와 안정은 중요한 의제이죠. 당연히 아주 긴 시간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있는 얘기를 모두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할 때도 있고 또 그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일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은 당연히 공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국가 존속의 문제, 또 대한민국 성장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의제인 건 또 명백하죠.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그 중재자 역할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심에 관한 얘기는 시 주석뿐만 아니라 이창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인내심 얘기를.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죠. 또 우리 북한 편들었다고 종북이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냉정한 현실이죠. 아마 엄청난 경계심과 적대심을 유발했습니다. 대화가 쉽지 않죠.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싸워온 업보라고 할까? 싸워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화돼서 좀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역할도 필요하죠. 중국에 그 부탁을 했고, 중국은 어쨌든 그 역할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도 당연히 심각하게 논의하죠. 제가 얘기한 건 그런 겁니다. 서로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주변 국가든 북측이든 우리 한국이든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은 있죠. 예를 들면 북측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 중국 최고 지도자 모두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알고 있죠. 북미 관계가 중요하고 또 북측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체제 안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추가로 얘기한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것 자체가 동북아 또는 전 세계의 손해다. 어떤 손해냐? 끊임없이 핵무기는 추가 생산되고 있다. 끊임없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은 개선되고 있다. 체제 유지에, 체제 보호에 필요한 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 생산되는 핵무기는 아마 국경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는 위해인 게 분명하죠.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무에게 도움이 안 되죠. 또 한반도는 장기적으로는 비핵화해야 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 지금 핵을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 뭐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근데 되겠냐? 수용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럼 방치할 거냐? 결국 여기서 실현 가능한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중단하는 거,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거, 추가 생산을 하지 않고 국외로 핵물질을 반출하지 않고 더 이상 ICBM 개발을 하지 않는 것만도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포기하는 보상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일단 할 수 있지 않냐. 일단. 단기적으로.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되면 중기적으로 좀 감축해 나가자. 그리고 좀 길게 봐서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이거는 포기하지만 말아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로. 그래서 이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보자. 이때까지 맨날 얘기했던, 우리가 제안했던 안이죠. 이 점을, 이 진정성에 대해서 북측에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또 시간을 갖고 노력해 봐야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측에 공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또 인내와 이해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자꾸 정략적인 이유를 붙여서 자꾸 흔들고 발목 잡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질 뿐이죠. 상황 개선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중요하고 복잡한 의제에서 말이 좀 길었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대로 여성 기자분에게 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KBS 손서영 기자님. 네. 네, 대통령님 일정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KBS 손서영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 이제 양국 우호 증진을 설명하시면서 좀 혐중 혐한 정서를 해소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중국 측 시 주석이나 이제 고위 인사들과 만나시면서 중국 측도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했는지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하고요. 이게 어쨌든 시간을 갖고 좀 해소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뭔가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이웃이고 떠날 수 없는 관계이고 거대한 잠재력인데 우리가 배척하고 피하면 우리 손해죠. 그런데 꽤 오랜 기간 동안에 혐중혐한 정서라고 하는 게 양국이 상당히 광범하게 또 지속적으로 또 악화되면서 정말 양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예를 들면 상품 서비스 수출이 지금 많이 나빠졌죠. 그래서 홍콩을 제외한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상품 보면 싫은 거죠. 원래도 그렇잖아요. 한국 상품이나 문화가 좋으면 막 화장품도 사고 싶고 물건도 사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런 건데 자꾸 싫어하니까 주변에서 또 싫은 감정이 드니까 그럼 나빠지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었는데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점에 뭐 저나 또는 중국 국가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어요. 어떻게 개선할 거냐. 제가 그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 이건 없어야 되겠다.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그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국무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또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줄어들긴 했고 이 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나 중국 그 국민들이 많이 또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혐중 혐한을 조장하거나 또 선동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측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이 혐중 선동을 하는 뭔가 근거 비슷한 거 이런 게 좀 최소화돼야 된다. 증표가 필요하다. 그게 소위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같은 거다. 제가 이런 지적을 했죠. 그래서 그게 내가 보기도 사실인데 한국 영어 잘 안 틀고 한국 공연 잘 못하게 하고 실제 현장에는 그러니까 뭐 국가 정책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된다. 근거가 된다. 아까 근거 없는 불필요한 이런 얘기했지만 근거가 있지 않냐 그런 거는 그런 걸 그래서 신속하게 좀 해소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한중 관계가 서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팬더 좋아하는데 저 광주에 우치동물원이라고 국가 제2동물원이 있대요. 국가동물원이 있는데 그 제2동물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 국가동물원이니까 광주 우치동물원에 팬더나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 그건 뭐 실무 협의를 한번 해보기로 해서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혐중 혐한 정서 문제는 이제 각 국가 차원에서 좀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또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앞으로 실제로 진척이 좀 될 겁니다. 제가 이 점도 이제 중국 측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한 악감정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국민들한테. 근데 이게 이제 좀 방향이 전환이 됐어요. 작년 아마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여론조사상으로 중국에 대한 국가 인식이 개선이 됐어요. 중국 국민들에 대한 그 인식도 많이 또 개선됐다고 합니다. 다행스럽죠. 이제 방향을 좀 바꿨으니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좀 가속도를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여기 좀
잠깐 또 저쪽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님. 네. 예,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그 한중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감대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매년 회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무장관 회의 정례와 군 소통도 복원하기로 했는데 사드 이후 끊어진 한중 소통 채널 복원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더 강화해야 할 한중 협력 채널은 어떤 분야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상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뭐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고, 다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꼭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 에이펙 때문에 제가 중국을 가면 또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죠. 따로 양자회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제 시 주석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럼 우리는 또 그런 거 따지잖아요.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고 막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자주 오라고 하시거든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방문하면 좋겠다. 좀 그 얘기는 어렵게 아주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꼭 뭐 왔다 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해서 제가 편할 때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한번 직접 만날 생각입니다. 고위급 대화도 계속 이제 확대해야죠. 다른 분야는 뭐 외교 분야든 통상 분야, 산업 분야 또는 학술 분야, 뭐 지방 정부 차원 뭐 이런 거 있는데 정당 간 대화도 좀 실질화하자는 얘기를 했고, 또 필요하면 군사 분야 이 분야도 좀 대화 격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얘기도 했죠. 대화도 대화인데 실질적인 협력을 좀 하자. 특히 이제 수색 구조 합동 훈련 같은 건 좀 필요하거든요. 서해상에서. 이게 갑자기 대형 해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경계 지점에 애매모호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 구조는 할 수 있게 평소에 좀 훈련해 놓는 게 좋겠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 얘기는 답을 못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각 분야에 또 각 급별로 대화를 좀 확대하다는 입장이고, 중국 측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좀 뒤쪽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안 손이 보이기. 왜 이리 많습니까? 네, 제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짚겠습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그냥. 네, 한재영 기자님. 다음에 저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여성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비중이 안 맞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그 중국 정부가 어제 일본으로 향하는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최근 이제 대만 관련 발언을 이제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정학적 기반의 정치 갈등이 이제 경제 통상 영역으로 좀 확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관이 간접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중국의 이번 조치를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중일 간의 갈등을 대통령께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하실, 또 특히 이제 경제 통상 영역에 있어서 갈등을 중재하실 또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른들도
뭔가 실제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은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는데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 또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때가 되면 또 상황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출 통제 관련된 보도는 저도 어제 봤는데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또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타까운 역사 때문에 우려도 많지요.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문제된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공 수출하는 데에 또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꽤 복잡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속단하기가 어렵죠.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이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는 그런 단계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는 걸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여성 기자분, 네. 장윤선 기자님, 네. 네, 대통령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거리 중계하다가 제재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맞습니까? 그 소문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네, 별걸 다 제재- 듣고 있어요. 네, 사실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셀카를 찍으신 세계 최초의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께 여쭙고 싶은 것은 좀 정치적 상상력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지난 30년 한중 관계를 결산해 볼 때 처음에는 발전기였다가 조정기를 거쳐서 사실상 갈등기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래의 한중 협력 30년의 상, 이를테면은 흔들리지 않는 협력 관계가 가능할지, 특히 여기 살고 있는 제중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5년 단임제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일본도 사실은 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죠. 우리 주변 국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5년 단임제인데 과거에는 그런 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뭐 김영삼,
대우 뭐 이렇게 쭉 흘러온 그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진폭이,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진폭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진폭이 커졌는데 대외 관계에서 이 상상 이상의 급변이 있었던 겁니다. 황당무계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는 어떻게 믿지? 지금 얘기를 잘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믿나?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 똑같은 현상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미국도 대외 정책 분야는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한 큰 차이가 없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근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다르다고요. 우리는